안녕하십니까. 유럽의 전통 커피 송예진입니다. 프랑스 아침 식사의 꽃 카페 올레라고 제목을 적어 봤는데요. 이 카페 올레의 탄생은 16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커피를 마시다 보니 속쓰림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프랑스의 명의예요. 의사인 슈에르 모닌이 커피에 우유를 섞어 마셨더니 이러한 속쓰림이 완화가 됐더라 해서 권하다 보니까 탄생한 메뉴가 이 카페 올레입니다. 그래서 루이 16세도 이 카페 올레를 즐겨서 마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우유가 들어간 커피의 맛을 살리고자 값비싼 설탕을 커피에 넣어서 맛을 살려서 마셨다고 합니다. 카페 올레의 특징을 또 보시면 굉장히 커다란 사발과 비슷한 수프 잔에 마시는 그 특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아침 식사 메뉴로 수프에다가 빵을 찍어서 즐기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바쁜 아침에 수프를 끓이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수프 대신에 커피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마다 개인의 그 수프 잔이 다 있고요. 그 좀 특별한 전통 식기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한 날에는 그 받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카페 올레 잔을 선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카페 올레는 원래 이제 여과식 커피에다가 우유를 섞어서 먹는 메뉴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가정에서는 프렌치 프레스나 아니면 드립 방식으로 추출한 커피에다가 우유를 섞어서 만들었었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많이 대중화가 되면서 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에스프레소 커피를 넣은 우유 같은 경우에는 카페 라떼로 원래는 분류가 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카페 라떼도 카페 올레라고 부른다고 해요. 보통은 여과식 커피가 그 에스프레소 커피보다는 연하고 부드러운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맛의 차이에서는 카페 올레가 카페 라떼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카페 올레는 커피에 우유를 섞어서 만든 프랑스식 밀크 커피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바쁜 아침 시간에 수프를 대신해서 빠르게 만들어서 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랑스의 아침 식탁을 점령한 메뉴입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우선 개인 수프볼이 다 필요할 거고요. 이 수프볼에 최근에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많이 대중화가 되면서 가정식 에스프레소 추출 기구인 모카팟을 이용한 커피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프볼에 모카팟 커피를 준비해 주시고 데운 우유를 넣어 주시는데 가정식 메뉴다 보니까 거품 없이 그냥 오롯이 데운 우유만을 추가해서 마시는 메뉴입니다. 네,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유럽 메뉴 카페라떼라는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시작은 이탈리아에서 되었지만 그 꽃피고 성공을 시킨 거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메뉴입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1867년에 윌리엄 딘 하우얼스라는 사람의 수필인 그 이탈리안 절니스의 용어가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소설가이자 평론가인데요. 이탈리아의 초기의 카페 라떼는 앞서 설명드렸던 카페 올레처럼 모카팟을 이용한 커피에 데운 우유를 넣어서 즐긴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1901년도에 발명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메뉴이기 때문에 우유 거품이 없이 즐겼던 메뉴입니다.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이자 커피 평론가인 케니스 데이비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종류의 아침 음료는 몇 대에 걸쳐서 유럽에 존재했지만 카페 버전은 미국의 발명품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종류의 음료는 이제 우유가 들어간 커피가 되겠죠. 우유가 들어간 커피는 유럽인들의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응용되어 왔지만 카페 버전,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이용한 메뉴가 되겠죠. 이런 카페 버전은 미국의 발명품이다 라고 해서 상업적으로 재발명했다라는 뜻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한 근거로요. 실제로 195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버클리에 있는 지중해 카페예요. 카페 메디테라니움에서 처음으로 카페라떼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카페 메디테라니움의 초기 소유자들 중에 한 명이 이 카페라떼를 발명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이 카페라떼는 1980년대 초에 시애틀에서 대중화가 됩니다. 그 대중화시킨 이 시애틀의 카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가 되겠고요. 스타벅스가 1971년에 문을 연 이후부터 카페라떼를 주력 상품으로 밀게 돼요. 그래서 1990년대 초에 미국 전역에 인기 있는 메뉴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처음 스타벅스가 한국에 생겨나면서 이런 카페라떼라는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카페라떼는 이탈리아에 그 시초를 두지만요. 이탈리아 바깥으로 퍼져나가면서 미국의 시애틀의 스타벅스에서 대중화를 시킨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처음에 이탈리아에서 즐겼던 카페라떼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으로 전달이 되면서 양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고요. 또 커피 머신을 이용해서 생겨난 그 얇은 거품층을 올려나가는 게 일반화가 됩니다. 연한 커피를 선호하는 미국인의 입맛을 저격한 메뉴죠. 그래서 이탈리아 메뉴이지만 이탈리아 바 메뉴판에는 카페라떼가 없는 것이 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일단 일반 커피잔이라고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본인의 기호에 맞춰서 잔의 크기를 달리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커피잔에 카페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주시고요. 데운 우유를 이용해서 잔을 채워주시고 우유 거품이 풍성한 카푸치노와는 다르게 거품층이 얇게 떠 있다면 카페라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카페라떼를 맛있게 즐겨볼 건데요. 바쁜 직장인들의 아침 식사 단골 메뉴다라고 했죠. 아침뿐만이 아니고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용도로도 이렇게 많이 즐기는 메뉴입니다.